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자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변화가 굉장히 빠른 IT 산업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인데요. 그런 기업에서는 항상 개발자가 없다고 누구 좀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사람을 뽑을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회사에서 원하는 개발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을 한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개발자인지 열심히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검증 가능. 그런 방법은 존재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딩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언젠가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존 산업의 전통적인 채용과는 다른 새로운 채용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채용 연계형 인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에서 종종 인턴 채용을 진행하는데 이런 인턴 채용이 점차 신입 공채를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덜컥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기 전에 최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팀 입장에서 굳이 필요한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싼 맛에 부려먹거나 팀 전력을 위해 기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과 실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될성 부른 떡잎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턴 입장에서는 실무에 발을 담가볼 수도 있고 해당 기업을 경험해볼 수도 있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있는 데다가 월급까지 받기 때문에 저는 학생분들한테 인턴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턴 지원을 할 때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는 곳들이 있지만 일정은 주로 대학생들이 방학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3, 4월쯤부터 접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턴을 마칠 때쯤에 정규직 전환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애초에 인턴 종류가 체험형과 채용 연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애초에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원하는 개발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교육을 받으러 간 학생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직접 교육하는 부트캠프형. 저번에 부트캠프 관련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테크캠프나 네이버 커넥트 재단의 부스트캠프 같은 경우입니다. 캠프형 역시 지원 자격에 경력이나 학력 관련한 부분은 없는데 일정은 대학생들의 방학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인턴형하고 상당히 흡사한데요. 하지만 캠프형은 좀 더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캠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테크 인력 양성에 일조하는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참가자는 직접 혹은 계열사로 채용을 할 수 있고요. 참가자 입장에서는 국내를 선도하는 테크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가비가 무료거나 심지어 활동비를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기회가 된다면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턴과 마찬가지로 학기 초부터 접수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신입공채 또는 주니어 공채. 1번 인턴형, 2번 캠프형 지원 공고를 살펴보면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력자도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토스에서는 주니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공채를 진행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요즘 기업에서 생각하는 신입 개발자의 기준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 경력 1, 2년 정도는 중고 신입으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있죠.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환영이죠. 여기서 나아가서 저는 이제 신입 공채에서 점점 주니어 공채로 대체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기준이 신입에서 주니어로 올라감에 따라서 능력 경쟁도 더 심해질 거예요. 지원 자격이 상향 평준화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졸업을 할 때쯤이 아니라 미리미리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사회 초년생분들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후발주자들의 공격적인 화제몰이. 기업에서 원하는 개발자는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그런 조건이 갖춰진 지원자들은 회사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겠죠. 그러면 대부분 대우나 근무 환경이 더 좋은 곳 혹은 이름이 있는 IT 대기업 그런 곳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후발주자 스타트업들은 좀 공격적으로 인재 영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을 데려오려면
보통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와 같은 행보로 유명한 곳이 토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랜디라는 여성 의류 스타트업인데 그런 도메인의 기업이 약간 의외다 싶은 코딩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상금도 많이 걸고 대회를 통해서 입사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가량의 보상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입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금을 위해서 혹은 코테 연습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젊은 스타트업들의 인재 영입을 위한 재밌고 파격적인 시도는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5번. 합동결혼식, 노노. 합동채용식. 지원자 입장에서 취업활동은 정말 피말리고 지치는 일인데요. 하지만 기업에서도 채용은 정말 어렵고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검증을 더 잘할지도 고민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불러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충을 공략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코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곳, 바로 프로그래머스인데요. 구직자는 여러 군데 지원하느라 매번 지원서 쓰고 테스트도 매번 보고 그런 고충이 있고 구인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지원 폼도 만들고 테스트할 것도 만들고 그리고 구인을 홍보까지 해야 되고 그런 고충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스에서 데브 매칭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발자를 구하는 스타트업들을 쭉 모으고 지원자들은 이렇게 리스트업된 기업들 중에 5군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지원서나 테스트는 공통으로 한 번 거칩니다. 이게 프로그래머스에서 기업들 대신 진행하는 1차 전형이라면 그래서 이걸 통과한 지원자들은 이후에 각 기업에서 나머지 전형, 면접 등 그런 것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인을 하는 쪽이나 구직자 이 양쪽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을 해주는 이러한 채용 위탁은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8월 18일 기준 지원해볼 만한 곳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링크로 또 올려놓을게요. 그럼 안녕.